192대 108인데 네. 7월 26일 날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7월 23일. 예. 그럼 이제 26일 날 정도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건데 지금 특검법이나 이런 그 법을 상정했을 때 입법한 거를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거냐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전 21대와 다른 차원이지 않겠냐. 한동훈 대표가 아직 뭐 대표로 선출된 것은 아니 공약으로도 지금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를 계속 이제 깐죽대면서 건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러나 말거나 그러다 말겠지 그러거나 말거나잖아요. 그는 놔두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용산의 분위기나 대통령 부부의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한동훈 스스로도 대통령이 밥 먹자 그러는데도 몸이 아파서 못 가요 이렇게 하고 또 두 번 있어도 뭐 누구는 만나는데 거부하는 이쪽은 거부권으로 거부하고 이쪽은 만남을 거부하고 그러다 보면 간격이 생기고 간극이 발생한다. 그리고 8명 이제 그 정족수가 지난번에는 20명 17명이 필요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8명 또 내진 기권하거나 어디 외국 나가면 6명 정도만 확보가 되면 방송 3법 내지는 뭐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방송 4법은 이 정부가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3년 뒤에 최대 3년 뭐 최소 뭐 2년 뒤에 정부가 성격이 바뀌었을 때 방송사가 예를 들어 지금처럼 또 이런 그 난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이 이거는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시키고 권력의 손맛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좀 밟으면 저는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돋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반대만 일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가능하다. 기우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바람입니다. 아니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다음 주 정도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 주변에 내가 출마하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물었다는 건데요. 재밌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대통령실과 여당이 협력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견이 있을 때는 해결 과정에서 긴장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게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바로 그 말씀이시죠. 그때 그 인혁당 그 구제 이자 때문에 고통을 원금은 해결이 안 됐지만 이자 탕감 해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못하는 거.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점은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꽉 막힌 궤를 같이 가다간 함께 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들 수 있죠.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 YS 하영식하고 막 이랬던 물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권의 이 민심 저는 오세훈 시장도 한동훈 대표가 되면 자가발전 생길 수 있다. 우리도 공격하지만 용산이나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그런 경쟁, 그다음에 홍준표 또 대구시장 또 경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되게 이제 21대는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구조.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극적이었던 171석 그다음에 야당과의 협조 이런 것들이 좀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친명 비명 그 내부의 갈등 때문에 제때 효율적으로 투쟁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하면 큰일 나거든요. 총선의 민의, 윤석열 정권 심판,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것들을 앞장서야 되고 그다음에 이채 양명주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 이게 딱 타이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공조가 확실히 되고 그다음에 여당 안에 균열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우려가 없는 것은 아예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검찰의 내사 조사 선관위 뭐 이런 등 기소에 이제 처해진 의원들이 좀 주눅이 들 수는 있어도 그래도
레임덕이 이미 가속화되어 있는 정권이고 검찰이 그렇게 뭐 마구잡이로 하진 않고 시간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2, 3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